조합원들은 마음이 아파요. 이게 분양가가 통제당하고 있어. 나의 수익이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왔는데 내 이득분이 빼앗기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 핫한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막 기사들 뜨는 거 보면 광명 2구역 일반 분양하려고 했었더니 분양가 심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인가? 그냥 뭐 분양가 상한제라니까 말만 들어보면 그냥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는 건가? 라고 하는데, 이 상한선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미치는 영향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일단 당연히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나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일반 분양 받을 거를 기다리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에헤, 이거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꼭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양받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조합원들은 그냥 피토하면서 쓰러져야 되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살아날 수 있는 길들도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분양가 상한제의 역사는 약간 더 깊긴 합니다. 이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 없었었고, 공공택지는 원래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민간택지로도 확대 시행을 한다라고 한 게 정부의 발표였는데, 그럼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일단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도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땅값과 건축비, 그리고 건설업체, 적정 이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었었나요? 공공택지는 원래 있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오랫동안 있었었지만 사실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라고 했었을 때 건설업체가 딱히 손해보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민간에도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땅값을 평가가 되게 이상하고요. 왜냐면 조합원들의 매입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비도 그냥 진짜 건축비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표준 건축비로만 가격하고, 이 적정 이윤이라는 것도 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끔 산정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분양가가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너무 기초적인 오해들도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일반 분양가 상한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간혹 조합원 분양가도 상한제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조합원 분양가 상한제도 있으면 뭐 나쁠 것 같진 않긴 한데,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고, 일반 분양가를 통제하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만 올라가게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게 현재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상한제가 또 아니에요. 근데 간혹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노파심에 한번 정리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도입되려고 했었을 때 말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자체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지정을 쉽지 않다, 뭐다, 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규정을 바꿨냐, 예전에 조금 빡빡했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갖다가 개정해서 그냥 투기거래지구기만 하고, 그리고 세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사실 정부가 맘만 먹으면 지정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그렇게 지정한다 한다 하더라도 피해 나갈 수가 있어. 바로 무엇이었냐면, 원래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전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피해 나갈 수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소급했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 전까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만 됐다라고 하면 싹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바뀐 거죠. 그럼 이게 지정된 곳들이 어딘지도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일단 서울의 주요 지역들은 거의 다 지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권이라 한다 하더라도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은 많이 지정이 돼 있다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으로 적용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조합원들은 마음이 아파요. 이게 분양가가 통제당하고 있어. 나의 수익이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왔는데 내 이득분이 빼앗기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꼭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양 일정들이 다 밀리고 있죠. 당장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언제적 둔촌주공이에요. 둔촌주공 일반 분양 세대수도 많고 하니까 강동구의 신축 아파트 기다려야지 하면서 청약통장 들고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청약을 안 하네. 가점이 조금 높은 분들은 나 둔촌주공 받을 거야 하면서 통장 다른 데는 쓰지도 않고 그냥 들고만 있는데 일반 분양은 안 해.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막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빨리 아무거나 넣어야 되나 했더니 서울의 일반 분양 자체가 씨가 말랐잖아요. 왜?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분양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업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분양하자 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거죠. 대단지, 초역세권, 남들이 꿈에 그린 신축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것만 생각했지 그 분양의 턴이 확 밀려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전매 금지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게 되었죠. 그냥 로또 분양을 막 해줘요. 근데 이게 뭐 조합원들 중에서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무슨 무주택이 벼슬이냐, 왜 조합원들이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얻을 이득을 갖다가 강제로 나눠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투기 수요자들한테만 배불리게 하면 또 안 되겠다, 실수요자들만 받아라 하면서 전매금지 기간도 부여하게 되고요, 실거주 기간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매금지도 최대 10년 이렇게 걸리게 되고, 실거주 기간도 넣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왜냐?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계약금만 어떻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잔금은 전세 맞춰서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잘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 거주할 사람만 받아 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또 이것도 웃긴 게 지금 고분양가로 가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오죠. 현금 부자들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일명 금수저 특공 아니냐라고 말하는 비아냥도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냥 부모가 돈이 많아. 근데 애들이 그냥 딱 청약해서 당첨이 됐네? 엄마 나 이제 증여해줘 해서 현금 증여 받아가지고 그걸로 중도금 잔압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만 승자라는 거죠. 오히려 부의 되물림만 되는 이 정책이 과연 옳은가라는 비판들도 존재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규제 하게 되죠. 근데 이 전매금지 규정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도 나타나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되사갑니다.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분양가 상한제가 조합원들도 불만, 분양받는 사람도 불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싸게 받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합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왜냐? 나의 피땀 눈물이 다 녹아져 있는데 싸게 분양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피해가느냐? 그냥 분양 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후분양을 장려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의미냐?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정책이 상호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시세의 90%까지로 현실화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토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공시지가가 높아지겠죠. 그럼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해드렸죠? 이 분양가 상한제가 토지의 기초해가지고 또 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신번포 3차 경남아파트 레명 원베일리 일반 분양했었을 때 허그 분양보증 심사 가격보다 분양가 상한제 결과 가격이 더 높게 나오는 이변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뭐하러 굳이 급하게 분양해? 좀 똑똑한 조합원들, 똑똑한 조합 같은 경우는 굳이 급하게 분양하지 말자. 뭐 내년 공시지가 더 올라가잖아. 내후년 공시지가 더 올라가잖아. 금융비용이 더 발생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합원의 이득이 더 커지는 게 계산해 봤을 때 더 좋다라고 하면 굳이 공사 기간이 어차피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빨리 분양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애타는 건 누가 될까요? 분양받는 사람들이죠. 공시지가가 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기다리기보다도 일단 내가 넣을 수 있는데 어디든 빨리빨리 넣어야 되는 거고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똑똑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뭐예요? 조합원들의 이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이슈예요. 그래가지고 조합원들은 다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회법들도 존재하긴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비례율 얘기를 진짜 한번 준비해 본다라고 하면, 이 비례율 개념을 알고 나면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